네, 정말 어려운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반가운 것은 장 초반보다는 조금은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고 또 상승하는 종목들 개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긴 한데요. 아주 미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 안에서 희망을 찾는 하루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잠금 해제는 이분과 함께 할게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사님과 잠시 후에 시장 전략까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머니맵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 다시 약간 좀 힘이 빠지는 듯 했는데 점차적으로 힘을 냅니다. 삼성전자 0.37%, SK하이닉스 0.84% 강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2차 전지 종목들 오늘 좀 전멸하면서 출발하는가 했는데 LG에너지솔루션, LNF, 에코프로 BM은 빨간불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4% 강세, HLB와 루닛도 함께 빨간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사실 최근 들어서 상승 흐름을 조금 쌓아 올리는가 했는데 지금 현재는 3.27% 약세고요.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인 셈입니다. 자동차 섹터 현대모비스가 1.9% 장 초반의 강세를 조금 더 이어나가고 있고요. 금융주들 계엄 사태 이후로 낙폭이 상당히 거세게 나타났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3%대에서 4%대까지 낙폭 가져가는 종목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고려아연 오늘 장 초반에 5% 상승이었는데 어느새 또 9.43%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있네요. 굉장히 덩치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변동성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게임 엔터주 중에서 JYP 엔터테인먼트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5.66% 하락인데요. 미국을 공략하고 있는 걸그룹 비처와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 초반에 7%까지도 낙폭을 가져갔다가 조금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LG생활건강, 영원무역, 신성델타테크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네,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2,400선에서 확 밀리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2,400선 부근까지는 올라와 있고요. 자,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환율일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1,500원대 베팅도 우리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코멘트도 나왔고요. 지금 저가 매수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시장 전략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이사님? 네, 일단 환율의 극단적인 전망은 대부분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치적 변동성이 뭐 몇 개월 이어지는 그런 장기적인 흐름으로 간다면 뭐 환율 1,500원도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겠지만 뭐 생각보다 그렇게 길어지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마침표를 찍으면 그러면 뭐 그때부터는 지금 과하게 움직였던 변동성은 오히려 반대쪽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은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저가 매수를 현금 있으신 분들이라면 해야 되는데 언제쯤 해야 되느냐가 결국 관건일 것이고 저는 뭐 최소한 이번 주 중반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뭐 동시만기의 흐름도 있고 그다음에 이 돌아가는 판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 뭐 조금 더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여유라는 표현 자체가 너무 뭐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이 저점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이 영역대에서 뭐 손절매를 하실 분도 없겠지만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뭐 최저점에서 매도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업종과 종목을 가리지 않고 정말 뭐 펀더멘탈이 떨어지거나 이상한 그런 기업이 아니라면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버티는 양상. 그래서 반등했을 때 오히려 주식이 많으신 분들은 비중을 줄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어느쯤에 현금을 써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저는 주 중반 이후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제쯤 현금을 꺼내서 써야 되나 저가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전략을 또 챙겨주셨습니다. 지금 환율은 1,500원 설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전국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장기화될 시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당장은 지나친 우려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전해주셨네요. 자, 오늘 좀 계속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현금을 꺼냈을 시기에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될까 이쪽으로 좀 시선을 옮겨서 잠금 해제 종목들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자, HD 현대중공업입니다. 하락은 기회라고 물음표가 붙어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2025년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시장도 극심한 저평가 레벨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펀더멘탈 탄탄한 종목들 우리 한번 지켜보자 이런 목소리들도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HD 현대중공업의 2025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선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핵심 포인트가 뭐냐. 뭐 조선업뿐만 아니라 전체 업종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혹은 뭐 환율 변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적이 급변하는 종목이라면 지금 선택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실적이 그대로 갈 것으로 보인다면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은 똑같이 주정을 받았을 때 왜 그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양쪽의 그림을 보시면 2025년과 2026년이 정점일 것으로 보이는 컨테이너선과 LNG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주가 되면서 우리가 점점 이익이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이거 지금 수주가 아니고 인도 예정량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를 2025년과 2026년에 이 정도로 한다라는 것은 돈을 이제부터 많이 받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과거 수주가 점점 양질의 수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좋은 이익의 그 물량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원화 약세로 되면서 달러 기준의 평가액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전반적으로 마진율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 영향이 있는 거예요. 물론 2024년의 상승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컨테이너선이 급증하면서 나타난 것이 하나 반영된 것이고 LNG는 원래 우리가 거의 독점 수준이었고 근데 컨테이너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이익이 극대로 확대된 것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MRO 모멘텀까지 붙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2024년의 상승의 이유였다면 2025년의 전반적인 이익 증가와 상승의 이유는 결국 주가 조정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교적 견조할 것으로 보이는 이익 레벨이 아마도 뭐 트럼프가 뭐 이익이 출범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저건 이미 만들고 있는 걸 인도하는 것이니까 그걸 그쪽에서 갑자기 뭐 안 받을 만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온다면 또 모르되 그러지 않을 거라면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익 변동성이 가장 비교적 작은 업종이 아닌가라는 판단에서 조선업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이 됐던 부분입니다. 주가 상승도 그와 함께 가파르게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인 만큼 그 매력도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익의 변동성, 이익 레벨의 변동성이 좀 작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HD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을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타사 4사와 비교를 했을 때 HD 현대중공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일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이익 레벨이 가장 견조하다라는 거죠. 물론 MRO 관련돼서 뭐 하나오션과 양사가 싸우면서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앞으로도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지금 미국의 배물량을 중국에 뺏길 가능성은 거의 뭐 제로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HD현대중공업 조선 부분이 압도적으로 다른 회사 대비해서는 높은 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현재까지도 예상되고 이건 뭐 뒤로 가서도 큰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금리라든지 그런 거시 변수가 있었을 때 누가 가장 변수가 작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 변동성도 누가 가장 제한적이냐를 살펴봤을 때 저는 이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관점에서 이들 종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조선 4사와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는 영업이익률의 흐름을 지켜보셨어요. HD 현대중공업 물론 조선 관련 종목들의 영업이익률이 점차적으로 끌어올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확실한 개선세가 돋보이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이 조선 4사와의 차별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조정입니다.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방의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일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3월달, 5월달 정도에 뭐 삼성중공업이나 뭐 HD한국조선해양 같은 종목을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계속 뭐 좋은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지 않았던 건 밸류 기준에서 뭐 비교적 비싼 가격에 있었단 말이죠.
물론 이 비싸질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죠. 과거 이 종목의 전체적인 추이, HD현대중공업은 또 회사를 분리하고 나서 기간이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저 밴드의 레벨이 적정한지에 대한 뭐 판단도 필요한데,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금 종합해보자면 1등주로서의 어떤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서, 그러면 지금 뭐 PB 한 3배 내외 정도가 적정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면, 그러면 저게 적정가면 저 적정가에서 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 적정가보다 낮을 때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결국은 주가 조정이 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사시기보단 오히려 주가 조정이 나타났을 때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은 PB 한 3배 정도를 봤을 때 한 25만 원 정도의 가격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서 25만 원까지는 그렇게 만족할 만한 목표 수익률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예. 그다음에 시장의 변동성도 충분히 남아있고 조선주의 일정 부분의 물량 출회도 있을 것으로 보이니, 그러면 지금 사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생각했던 적정가보다 더 멀어졌을 때 사는 것이 유리하겠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정시 매수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예전에 좀 더 높게 봤던 목표 가격을 조금 낮춰서 한 25만 원 정도의 눈높이를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내년에 대한 기대감 훨씬 큽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HD현대중공업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가격이 21만 원대에 머물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종목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25만 원 제시해 주신 만큼 가격 전략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 종목은 한화입니다. 비스마야 수준은 안정적이라고 또 질문을 던져주셨는데,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자, 비스마야 수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이고 이익 개선세는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비스마야 수주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가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특히 그 다음에 2021년 이후로는 한화건설을 흡수하면서 이 종목의 전체적인 포지션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스마야 수주를 하지 않았을 때와 수주를 직접적으로 적용했을 때 마진율이 대폭 차이가 났단 말이죠. 예. 그래서 초반에 수주하고 이익 잘 안 나오다가 하나건설을 편입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10% 두 자리 이상으로 매출 총 이익률이, 그러니까 GP 마진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기대감은 존재하는 거죠. 다만 이 계약이 지금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이라크 정부의 추가적인 뭐 허가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뭐 지금 뭐 중동 사정이 또 어떤 식으로 튈지 몰라서 또 안 좋아졌을 때는 언제든지 이게 또 바뀔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공정률은 40%밖에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60%의 물량이 남아있는데 이 공사가 멈춤으로써 60%에 대한 가치를 다 날렸다가 지금 다시 공사가 재개만 된다면 지금 극도로 낮아져 있는 이익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건 뭐 결과는 모르되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 회사의 핵심 이슈다. 물론 자회사 가치도 중요하지만 하나가 하나건설을 흡수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이익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는 하나건설의 비스마야 수주의 완결성은 뭐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이슈라는 측면에서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한화건설을 끌어안으면서 영업 초이익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한화 지주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중심에 있는 비스마야 수주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 자회사 대 지주사입니다. 사실 자회사들 끌어안고 자회사들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주사는 오히려 좀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제 회사마다 조금 다른데 예를 들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최악이고 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막 갈라진 회사 이런 회사들은 전반적으로 뭐 시장 대비 나쁘다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그룹 내에서 일부 방산 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호조. 그 다음에 이 영역 내에서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화학 계열의 종목군들은 뭐 최악의 국면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화의 시가총액은 한화 NA 대비, 그러니까 한화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의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최근 주가의 변동폭보다 오히려 가치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장기적인 추세를 한번 쭉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방산 기업으로서의
방점, 그다음에 지금 뭐 에너지 기업과 그다음에 새로 주편하고 있는 전체적인 지배 구조를 살펴보면 이제 NAV 대비해서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한 6, 70%가 거의 저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우리가 서서히 해볼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70% 아래로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저점 매수의 자리가 아니냐는 판단이고요.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비스마야 관련 수주가 이라크 정부의 확실한 인정으로 방점을 찍게 된다면 이 회사 가치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거의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바는 올해 이익의 한 3, 4배 정도가 올라갈 걸로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 예. 그러니까 이게 되고 안 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현재의 할인율을 또 빠르게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와 더불어서 현재 주가의 하락, 시가총액의 변화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이 가치 변동률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차피 하나솔루션의 빠른 회복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러면 지금 그나마 견조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얼마나 견조한지가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 좀 이 종목도 흔들리고 있는 국면이 있죠. 그래서 아마 비스마야도 안 되고 방산 쪽도 흔들리기 시작하면 하나 같은 경우에는 더 탄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서 이 두 가지 이슈는 계속 좀 추적해 봐야 되는 핵심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히려 시장 흐름을 살펴봤을 때 한화그룹주 내에서 꽤나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이긴 한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한화 지주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결국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산정이 될 것인가일 텐데요. 우리가 이 적정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지금 이 종목은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아주 안정적으로 좀 이 PR이네요. PBR을 봐야 되는데 PBR을 보면 0.3배 정도 내외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2배에서 0.3배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정도 라인이라면 저는 0.2배가 저점, 0.3배가 고점이 아닐까라는 판단이에요. 지금 순자산 가치를 아주 크게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특히 변동성이 많은 주가 자산과 그다음에 비스마야의 그 건설 자산 자체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높게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과거 이제 중간치라고 할 수 있는 0.3배 정도를 목표치로 일단 설정을 하고 관련된 뉴스나 자회사들의 주가 반등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이 종목 0.3배 PBR은 한 33,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정도의 가격은 일단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가격이라고 보고 있고 그 가격까지 빠르게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하나 시스템의 주가보다는 비스마야 수주의 확정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의 뉴스가 단기적인 주가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화그룹의 내년도는 아마도 이 비스마야 수주에 따라서 상당히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한화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상 목표가 33,000원이 적절해 보인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좀 어려운 시장 함께해 주신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이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